안녕하세요. 센스 있는 사이의 한국사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 6번. 네, 오늘은 좀 사상, 종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목은 외래 종교 및 사상의 수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목이 아프니까 사탕을 하나 먹으면서 할까요? 네, 여러분들도 뭐 먹으면서 잘 들으세요. 네. 보죠. 한 신석기 시대 때는, 여러분 우리 배웠었죠? 신석기 시대 때는 그냥 원시신앙이라고 해서 뭐 지금처럼 그런 막 고등 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런 게 없었죠. 그래서 원시신앙이라고 해서 그냥 자연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졌죠.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애니미즘이라든지 뭐 토테미즘, 샤머니즘, 무당을 믿는 이러한 것들, 동물을 믿는 토테미즘, 그 다음에 뭐 자연을 믿는 애니미즘, 그 다음에 무당을 믿는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그러한 원시신앙을 가졌었죠. 그런데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어때요? 바로 천신신앙이라고 하는 게 나타납니다. 즉 누구를 섬기기 시작하는 거야? 하늘의 신. 그래서 내가 하늘과 연결되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여에서는 영고라고 하는 제천 행사, 하늘의 제사를 올리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동맹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선생님이 옛날에 외울 때는 이렇게 부여해서 영고에서 부영고, 네, 그렇다고요. 부영고, 네, 요거 잘 체크해 주시고요. 부여는 영고, 고구려는 동맹이라고 하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씩 발전하여서 특별히 삼국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자국 중심의 천하관,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천하관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고구려가 굉장히 이런 것들이 강했어요. 광개토대왕 이럴 때. 그러다 보니까 이 고구려 중심의 천하관과 중국 중심의 천하관이 맞붙게 되는 사건이 있으니 그게 바로 수나라, 당나라와 고구려의 싸움이죠. 이걸 뭐 살수대첩, 안시성 싸움, 이러한 것이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 두 개의 나라가 싸웠던 사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종교라고 하는 것들도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데 나라가 좀 더 커지다 보니까 이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편적 사상이 필요해지게 되고 중앙집권화 되게 되면서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고 싶은 그러한 생각들을 지도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시죠? 네. 왕권을 뒷받침하고 국가를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그러한 사상을 수용하게 되니 그게 바로 불교라고 하는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죠. 불교는 어느 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죠? 네, 바로 인도라고 하는 나라였죠. 석가모니, 그죠? 석가모니가 엄마의 겨드랑이를 팍 뚫고 나왔대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 걷고 천상천하 이화독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쌤도 인도 한번 가봤었는데요. 아주 매력적인 나라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봤어요. 쌤이 수업 시간이었으면 아마 인도 얘기 나중에 우리 대면으로 만났을 때 조금 시간 남으면 인도 얘기도 조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기억하시면 해달라고 하세요. 어쨌든 불교를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신라 같은 경우는 불국토라고 해서 우리는 불교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여기 부처가 머문 나라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왕명도 진흥왕, 덕풍왕 이런 왕명이 다 불교식이거든요. 그래서 불교식 왕명을 쓰게 되죠. 그리고 이때 당시 불교의 특징은 바로 호국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가를 보호하는,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종교로 그런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대한 절을 많이 짓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미륵사라든지, 그다음에 백제의 미륵사, 신라의 황룡사,
그다음에 또 신라의 승려였던 원감은 세속오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뭐 화랑도에게 배포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게 국가를 위해서 이제 불교가 여러 가지 활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용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불교를 처음에 왕실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이게 왜냐면 왕권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강했습니다. 기존의 귀족들은 자기네들의 종교가 따로 있었어. 재래신앙, 이러한 원시신앙, 재래신앙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불교를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왕권을 견제하고 싶었던 이 귀족들은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불교 안 받아들일 거야 라고 하게 되죠. 이렇게 반발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어때요? 결국에는 이들도 불교를 수용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일화가 뭐가 있었죠? 바로 버프왕 때? 그렇죠. 2차 돈의 일화가 있죠. 2차 돈이 죽음으로써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귀족들도 그것들을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버프왕이 받아들이려고 하자 귀족들이 처음엔 반대가 많았던 거죠. 이 귀족들도 처음엔 반대하다가 결국에는 이 불교를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쓰였던 것이 바로 업설입니다. 들어봤나요? 불교는 이제 전생, 환생을 하죠. 근데 내가 지금 환생을 하는 게 언제? 전생의 내 삶을 기반으로 해서 현생이 태어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생에 내가 잘 살았으면 좋은 신분으로 태어난 거고, 못 살았으면 내가 나쁘게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 지금도 우리가 잘 살아야 다시 환생했을 때 제대로 태어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업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 귀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귀족으로 태어난 거는 내가 전생에 잘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신분을 정당화하겠는데, 바로 이 불교를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래신앙과 융합하게 되고 불교가 우리 사회에 토착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왕실과 귀족 중심으로 불교를 수용하는 특징을 가지게 되고요. 이 불교가 대중들에게 퍼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통일신라 시대 때 원효 스님 아시죠? 해골물을 마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때 대중화가 되는 겁니다. 불교만 받아들여진 것도 아니고요. 근데 유학이라고 하는 것들도 국가에서 이제 발전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유교라고 하는 것이 충을 강조하기 때문에 효와 충을 강조하는데 왕에게 유리하죠. 그래서 이 유학 교육을 또 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교육기관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태학, 지방에는 경랑이라고 하는 교육기구를 두었고요. 그다음에 백제도 오경박사라고 해서 이 오경이라고 하는 게 유교 경전인데, 이 유교 경전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신라는 임신 서기석이라고 해서 두 젊은이가 우리가 유학을 공부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비석이 발견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기에 유교가 유학이 공부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네. 잘 보고 있는 거죠? 네. 아무튼 넘어가죠. 그 다음에 또 도교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도교는 불로장생, 약간 신선사상 이런 것과 많이 연결이 돼 있는데, 이 도교라고 하는 게 이제 전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불로장생, 현세의 이익을 추구하는 종교로서, 요거 유물들 좀 알아두세요. 여기 내용들 되게 잘 나옵니다. 이 도교의 영향을 나타낸 건데요. 백제의 금동 대향론, 교과서 그림으로 이제 꼭 파악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산수문이 벽돌, 그 다음에 강소호본의 현무도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다 도교와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연개소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고구려의 이제 왕은 아닌데 권력을 가진 자인데요. 연개소문이 기존의 불교 세력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불교랑 연결된 귀족 세력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연개소문은
불교를 탄압하고 무슨 종교를 많이 지지하는 도교를 이용해서 불교 세력을 힘을 낮추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까지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대도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이 고대 사회 그리고 고려, 조선시대 이때 이런 종교들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었습니다. 특별히 삼국시대 때는 바로 이 불교가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했죠. 그래서 삼국시대는 여러분들 불교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좀 사상 부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어려운 부분에 여러분 뭐 질문 남기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나중에 계약하고 여러분들이 또 한번 물어보셔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쌤이 아니에요. 네. 여기까지 아주 피곤하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